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좀 쉬어갈 때가 되기도 했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일부 해운주들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죠. 중국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중국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올해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철강과 일부 해운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펜오션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MM도 소폭의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연초 지수가 상승하던 구간에서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의 낙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비스업 이 대표주들도 역시나 낙폭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일부 물가 지표들이 둔화된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보여왔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대표 성장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는 오늘 증권가에서 상승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점 역시 주가 하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4%대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는 3%대 약세입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지금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의약품입니다. 연초 지수 대비해서도 제약 바이오주 움직임은 정말 안 좋았었죠. 그런데 JP모건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제약업계 최대 빅 이벤트도 역시나 주가 상승 동력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오늘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가가 예상했던 올해 제약 바이오주의 상저하고 흐름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연일 계속됐던 상승세를 뒤로하고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좀 큰 폭의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장 속에서도 또 오르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여행주들 오늘 소폭의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분위기 괜찮은 상황인데요. 여행주들, 항공주를 비롯해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행주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대비 정말 강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게 바로 손해보험 관련주들입니다.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부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드론 부대가 현실에 적용되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0.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역시 오늘 시장에 좀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성장주들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수 상승과 함께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거의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좀 약한 모습인데요. 2차 전지 테마 내에서 대형주들이 오늘 좀 급락하고 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거의 1%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연일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도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여행주, 항공주들은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아 각국이 여태까지 강하게 끌고 오던 이 방역 조치들 좀 완화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좀 이런 여행주나 항공주들 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조들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여행주나 항공주들의 상승에 기대감을 걸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 여행주나 항공주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는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항공주에 비해서 여행주 자체는 상승폭 자체는 여타 업종 비해서 엄청나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중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남아시아나 일본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약해진 워낙 강세인 국면이라서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지 못했던 부분이 또 많이 굉장히 벌크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을 포함한 지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5개국에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로 살짝 조정은 충분히 언제든 나올 수 있지만 이 춘절을 전후해서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찍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중국 노선까지도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일본 쪽 수요가 좋고 일본을 포함한 5시간 비행시간 내에 동남아 쪽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항공 쪽까지도 대한항공 기준으로 하면 국제선 수송이 한 58%까지 회복이 됐고요. 국제선 탑승률도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가 전격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송출객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2019년 월평균 패키지 송출객 수 대비 하나투어는 25% 정도 회복한 수준이고 모두투어는 35% 회복한 수준이니까 아직도 충분히 그러니까 회복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전략상에 좀 차이가 있다. 모두투어가 좀 먼저 가파른 회복세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혹시? 글쎄요. 저는 사실 여행주 중에서 둘 다 좀 대표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네. 비슷한 전략 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차이가 나나 봐요. 원래는 하나투어가 좀 더 온라인에 집중하지 않고 오프라인에 집중하고 모두투어가 온라인에 집중했는데 최근에는 하나투어가 소위 말하는 수익성은 좀 다소 낮은데 외형 성장,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이 크게 여행 두 가지잖아요. 패키지하고 개별 자유여행. 그렇죠. 근데 개별 자유여행이 아무래도 MZ 수요에 더 맞고 그다음에 개별 자유여행이
상대적으로 더 젊은 여행 인구를 유입한다는 점에서 하나투어가 이 MZ 세대를 타겟으로 한 온라인 여행 상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해서 모두 투어보다 오히려 젊은 층, 그다음에 온라인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하나투어가 오히려 또 실적의 회복세는 좀 더 빠른 편이거든요. 모두 투어보다는.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기존까지는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을 네네.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까지 마케팅을 더 활발하게 펼치면서 훨씬 더 모두 투어보다 회복력이 더 빨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온라인에도 집중적으로 중점을 했고요. 타겟을 MZ세대 20에서 30대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한 자유여행 상품을 많이 개발한 점이 하나투어가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관련돼서도 역시 여행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건 항공권인데요. 항공권이 9월 달에 36%였다면 올해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는 55%까지 회복이 됐고요. 올해 1분기 3월 안으로는 60% 넘는 수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항공권이 70% 정도 수준이 회복돼야지 손익분기점이거든요. 70% 손익분기점 회복되는 시점은 올해 빠르면 3월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수준이 회복된다고 하면 여행사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도 하고 영업 활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다 2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투어 기준으로 보면 손익분기점 그 물량이 한 10만 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달 기준으로는 6만 명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1월 달에 지금 그 중국 춘절까지 포함하면 한 7만에서 8만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모두 투어 기준, 모두 투어는 그 손익분기점이 5만 명인데 모두 투어는 지금 4.4만 명까지 모객을 했거든요.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두 투어 모두 올해 1분기 안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점만, 그러니까 여행객 모객 수 기준으로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나 지금 모두투어나 뭐 같이 살펴보면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하나투어가 훨씬 더 좀 잘 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주봉상 움직임으로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차별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적인 차별성까지는 아직 안 나타난 걸까요? 네네. 일단 수급의 차이인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반쪽짜리 수급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상승 추세는 있는데 좀 옆으로 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상에서는 기관은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요 빨간 수급을 보시면 거의 한 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절름발이 수급이어서 하나투어가 더 모두투어보다 치고 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네. 네,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오히려 기관 쪽 매수세보다 더 정교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모두투어는 하나투어 반대로 기관 쪽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나투어가 좀 수급상에서 다른 측면을 보고 있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가 둘 다 가려면 외국인 기관에 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에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이런 여행주들의 이 반등, 정말 제대로 된 반등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이 좀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음식료주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음식료주들 경기 방어적인 성격 측면에서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음식료주 오늘 시장에서 좀 빠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좀 보시나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펀더멘탈에는 그 악영향은 전혀 없고요. 주가 하락 시기에 워낙 방어주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리온이라든지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라든지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리온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전반적인 식품업계를 말씀드리면 식품 관련돼서도 특징적인 게 온라인 구매 비중이 25%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히 비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가 부담이 많이 됐던 그 원재료 단의 그 비용 부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둔화되는 부분은 당연히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 마진이 좋고요. 이 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래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업체에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입 원가 하락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6개월에서 9개월의 래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제품의 판가는 작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계속 뭐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2번 이상 판가 인상을 한 업체도 있고요. 최근 한 2-3달 안에 가격을 올리는 업체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 인상의 효과도 이 원재료 가격 떨어진 것과 맞물려서 마진 개선 상당히 좋아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재료 과거에 비싸게 샀던 원재료 투입 단가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소위 말하는 뭐 CJ 제일제당이나 대상 같은 경우는 주요 업황이 아미노상의 뭐 작황 부진, 업황 부진, 그다음에 뭐 마케팅 비용 증가 이런 부분이 4분기에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음식료 업종은 1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제품의 판가를 올린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2023년도에는 굉장히 실적이 고르게 뭐 농심을 포함해서 뭐 동원 F&B, 오리온, 뭐 대상, 그다음에 삼양식품 등 다양한 음식료 업체들이 4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좀 빠르게 이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거라고 하니까 오늘 시장에서의 하락세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오늘 시장에서 지금 한 2%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작년 이 중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뭐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죠. K 인기가 이런 과자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러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농심이 좀 무겁습니다. 사실 무거운데 말씀 주신 대로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상승했거든요. 농심은 이제 북미가 가장 주력인데 북미에서 굉장히 비싼 라면을 잘 팔고 있고요. 여전히 일본 업체가 닛산푸드가 지금 1등인데 1등하고 격차는 상당히 많이 좁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비싼 2불짜리 이상의 라면을 잘 팔고 있어서 북미 올해 202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지금 사주는 주체가 둘 다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수급이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좀 부진한 것 같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쪽 한쪽에서만 수급이 들어와도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워낙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농심을 그 대형주 단에서 탑픽으로 보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심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임에 불명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전혀 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농심 여태까지 좀 무거운 움직임들 보여주긴 했지만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저희가 같이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음식료에서도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김지훈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시장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김지훈 대표님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음식료 업종에서는 단연 저는 삼양식품하고 오리온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하는 업종단에서 여행주보다는 저는 호텔신라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역대 최고 수준의 업황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면세점 관련돼서 굉장히 대규모의 적자가 엄청나게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지금 7월 달에 지금 신규 인천공항공사 신규 면세 사업자 선정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기대할 부분이 기존에 가장 비용 부담이 많이 됐던 거는 이 공항 측의 최소 임대료를 보장하는 거였거든. 그게 엄청나게 비용 부담 때문에 호텔신라 입장에서 그
계속 면세점 관련돼서 적자가 나오는데 이 비용 부담 관련된 최소 보장 임대료 대신에 소위 말하는 여객당 임대료로 변화되면서 이 고정비에서 변동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객당 임대료 변화는 상당히 지금 호텔신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그 따이공상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따리상만 수요가 회복됐다면 이제 일반인 관광객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관광객 수요가 회복되면 당연히 보따리 따이공보다는 훨씬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관광객 회복 수요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 가장 해외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래서 이 해외 매출이 확대될수록 글로벌 한류에 따른 중국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한꺼번에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1월 달부터 최저점 대비 굉장히 가파르게 한 30%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주가 상승을 중단시킬 만한 모멘텀은 안 좋은 악재는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영업이익 따라서 대폭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그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증권사 전망 평균치를 상향하는 수준의 4분기 실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그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구조적으로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호캉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12월 달을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서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호텔신라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지금 뭐 여행주들 주목하는 그 차원에서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여러모로 지금 뭐 여행주를 비롯해서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큰 도움을 받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도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 10월에 좀 정점을 기록을 하더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호텔신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뭐 매수가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81,200원인데 항상 제가 오면 조정되는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81,200원 자체가 고점 대비 한 3% 정도 빠진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는 이 8만 원대 가격대는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한 1,000원 정도 가격에서는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뭐 전고점이 주봉상에서도 한 8만 6,9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가격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짧게 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손절선을 본다면 한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목표 매수가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호텔신라가 7만 5천 원에서 8만 1천 원 정도 선이면 좀 매력적인 매수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10만 원 선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자, 그러면 손절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7만 원 정도 가격대부터 쭉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이 이탈되면 저는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선은 7만 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7만 원 선이 좀 잘 지지되는지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김지훈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내일장 수익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그 고민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슬슬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우선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D램이 선정됐습니다. 자, 반도체 D램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시장에는 좀 부담감을 줬던 이 섹터였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까지도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부분이고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선점을 해도 되는 건지 이 시기에 대한 고민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도 좋은 이유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반영되는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주,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PCB 관련주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PCB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최근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보거나 접해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약간은 무조건적인 맹신이 좀 있습니다. 오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좀 루머 같은 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리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혹은 2달 전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2차 전지라는 이 업종, 섹터에 대한 성장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의 기업들과 2차 전지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어떤 테마든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괜찮지만 좀 이제 내가 시장 자체를 좀 크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소재도 좋고 전공정도 좋고 후공정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C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 기업들이 DDR5라는 차세대 D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용 CPU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11일에 인텔에서 이제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CPU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이 CPU에는 DDR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DDR5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수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서버용으로 이제 처음으로 나온 CPU인데 이 CPU에는 DDR5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호환이 되게 되기 때문에 DDR5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인텔이 서버용 CPU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 이상인데 지금 이제 이 DDR5라는 차세대 램을 호환할 수 있는 CPU를 내놨고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에는 이 DDR5가 전 세계 D램 가운데 약 7%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점유율이 올해 4분기가 되면
20% 이상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DR5가 DDR4 전 모델보다, 전 세대보다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DDR5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평가가 돼 있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뭐 DDR5 관련돼서 CPU 출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분석해서 접근해 본다면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DDR5,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져 있었던 제품인데 이거를 사용할 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근데 그 CPU가 11일 날 출시가 됐고 2분기 때부터 인텔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DDR5의 수요가 늘어날 테고, 뭐 연말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측면에서는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가 공정 자체만으로도 나눠도 전공정, 후공정 있고 또 하위로도 굉장히 많은 이 종목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 그 종목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DR5와 관련해서 지금 PCB에 대한 기대감 높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PCB 관련주 대표 종목이죠. 심택이 선정됐습니다. 네, 지금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심택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심택하면 PCB 대표주, PCB 기판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종목 자체는 참 잘 알겠는데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내일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거래가 많이 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급등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PCB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해보신다면 당분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세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심택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듈 PCB랑 반도체 기판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PCB라고 해서 가전제품을 뜯어보면 이 초록색 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PCB라고 하죠. 근데 이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모듈 PCB와 반도체 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심택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증권사마다도 이 심택에 대한 분석 내용이 좀씩 다릅니다. 어떤 쪽에서는 뭐 실적 개선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반대 쪽에서는 뭐 올해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저는 뭐 후자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DDR5가 사용될 수 있는 CPU가 이번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그 CPU가 2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CPU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DDR5를 계속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DDR4에서 DDR5로 세대가 바뀌었는데 DDR4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가 되면 이 DDR5의 점유율이 전 세대 모델인 DDR4를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DDR5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심택이 가지고 있는 모듈 PCB와 반도체 기판에 대한 매출 역시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DDR5의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 뭐 장비나 소켓,
그리고 뭐 수동전기 PCB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 D램 관련된 매출만 4천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DR5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한테 부담감을 확확 안겨드리면서 정보를 캐내고 있는 네일런인데요. 자, 네일런 어쨌거나 심택 지금 뭐 추세적인 우상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네, 뭐 내일 오전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34,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시가총액도 크지만 그에 걸맞게 재무 상태도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택 일단 뭐 DDR5라고 하는 차세대 D램의 이 정말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좀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유의점 부분은 또 따로 없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대감 자체는 너무 잘 알겠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었던 측면이기도 하고 아직 이게 저점이 확인이 된 부분인지 사실 좀 두려워서요.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에 있어서 유의점은 없으실지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시간을 두시면서 관찰하실 필요도 있고 다만 지금 저는 이 종목이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뭐 한 달도 두 달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급등 성향의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음 너무 조급하게만 먹지 않는다면 좀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이 손절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심택 손절가 27,000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 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88% 내린 2,37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연일 물량을 담던 외국인 사실 연초 랠리를 주도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 장중에는 600억 원대 매도세를 기록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448억 원 매수 우입니다. 오늘 기관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현재 1,96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좀 크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지수 낙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4%대 하락하면서 45만 8,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배터리 수요처 급성장 이런 전망들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각이 더해졌습니다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하락하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주의 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10위권 종목들 전 종목 모두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 대표주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지금 주가 다소 불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인터넷 대표주들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97% 내린 70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2,153억 원 매수 우입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인 LNF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폭 상승했지만 오늘은 2%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카카오게임즈 어제 상승분 다소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4%대, 4.5%대 하락하면서 46,0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역시 하락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가 연일 달려오다가 지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특히 종목들이 뭐 이렇게 오늘 많이 빠질 만한 흐름들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뭐 특징적으로는 개인들이 오랜만에 주식을 사고 있죠.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을 좀 많이 삽니다. 거래소는 뭐 이렇게 많이 사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급락을 할 거라는 거는 아직은 몰라요. 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아직은 이거는 모르고, 다만 오늘 이제 5일선을 이제 장중에서는 이탈을 했는데 지금은 살짝 걸치는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막판에 살짝 들어주면서. 그래도 오늘 5일선 이탈을 하려는 코스닥은 이탈을 했고요. 이탈하는 첫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정 시그널로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내일 봐야 돼요.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건지 빠질 건지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중요하겠죠. 어제는 휴장이었던 미국 시장. 어제는 올라갔었던 유럽 시장. 만약에 오늘 밤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뭐 이게 0.5% 이런 거 말고요. 한 1% 이상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은 쉬어갑니다. 쉬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빠진다는 건데, 만약에 오늘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랜만에 주식을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뚫겨 맞고 이제 떨어지면은 또 겁을 먹겠죠. 그 타이밍이 참 그래요. 개인 투자자도 꼭 사는 타이밍이 이 저항대에서. 어쨌든 지금 오늘 같은 날에서는 원래 이렇게 5일선 첫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수익 났던 것들을 좀 팔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일부 종목은 안 팔아도 되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좀 팔면서 가는 게 좋긴 좋은데, 아직 5일선이 이탈이 됐다 안 됐다 이게 확실하게 아직 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조금 떨어진 흐름으로 오늘 만약에 나온다, 음봉으로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이렇게 5일선이 확실하게 이탈을 하는, 올라갔다가 좀 눌리면서, 그럼 2,300원 내려가면 종목들이 한 10%씩 다 빠지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좀 전에 한 거예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마음 먹고 매수로 들어왔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음봉으로 바뀌면 이거 손절을 해야지, 이거 내일 더 사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 한 1% 이상 정도 떨어진다, 유럽도 한 1%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내일은 현금화를 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뭐 손절을 하든, 근데 손절이 아니고 지금은 수익난 걸 파는 거예요. 지금은 수익난 거를 팔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마이너스 0.5%밖에 안 빠졌거나 아니면 플러스 0.5%나 뭐 플러스 1%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맨날 깨지란 법은 없죠. 그럼 알아서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든 기관들이 다 사서 올리든
오늘 빠졌던 쪽에서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모든 키는 외국인이 아니고 주식 시장은 이제 해외 시장,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크게 안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느낌은 안 빠질 것 같아요. 크게. 아직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빠질 만한 이유도 없고 왜냐면 일본 시장도 오늘은 올랐거든요. 1%대. 어제까지 빠졌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반등을 줬고 그렇다고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뭐 대만 시장이라든지 뭐 홍콩 시장이 뭐 급락한 것도 오늘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만 요상하게 오늘 조금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은 먹지 말고 혹시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1% 이상 빠지면 우뚝 빼고 들어가면은 자꾸 거꾸로 탄단 말이에요. 이 좋은 장에서. 그래서 오늘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안 빠지는 선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내일도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요 얘기였던 거고요. 여전히 낙폭과되는 종목들은 좋습니다.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들 다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오랜만에 조금 조정받아서 좀 겁먹었을 텐데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꼭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면 된다. 한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시스템. 자, 방산에 대한 이슈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가는 거는 또 일부 종목들만가요? 자, 하나시스템. 자, 오늘 급등했었던 하나시스템은 일단 이제 레이더 쪽으로 이제 이슈가 붙은 겁니다. 이유는 이제 드론 요격 체제를 내년에서 이제 군대에서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및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해서 격추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드론 요격 체계가 이르면 내년에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이제 능동 위상 배열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죠. 에이사 레이더 그거하고 이제 적외선 카메라 지상 통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파 방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많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서도 제이시언 시스템즈라든지 아니면 퍼스텍이라든지 이제 드론 관련주도 움직이겠는데 실질적으로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고차원적인 이쪽은 하나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쪽 그래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뭐 당분간은 그래도 조정을 받으면은 이런 쪽은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슈가 확실한 쪽은 이쪽입니다. 다른 애들은 그렇게 기술력이 막 에이사 레이더 이거 개발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세계에서도 뭐 개발한 나라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몇몇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 이런 쪽은 확실한 쪽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가는 테마입니다. 다른 쪽도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중심이 되는 거는 하나 시스템일 거고 자, 두 번째는 알체라. 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최근에 좋았는데 일단 삼성에서 그다음에 LG에서 여러 가지 이제 로봇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러죠. 보면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LG전자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제 올해 그 신수종 사업으로 분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로봇 사업인데 삼성전자는 무슨 케어 로봇 같은 거 만들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 그룹도 뭐 웨어러블 로봇 제품들을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제 상용화 준비에 있다고 하고 LG전자도 LG 클로이를 활용해서 무슨 뭐 이제 사업을 확대할 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로봇 국내 이게 기업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얘기들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대감에 알체라도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거래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조정받은 이것도 마찬가지 또 공약을 더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역배로 급등주 패턴이고요. 많이 갔어요. 한 50% 갔을 거예요. 바닥 대비 이미 90% 나갔네요. 50%가 아니고 90%나 올라간 종목이지만 조정받으면 이건 선수들은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입니다. 신규 매수 쫓아가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슈는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택배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로봇 관련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레몽레인인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얘기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레몽레인은 방송에서 어저께랑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던 영상 컨텐츠 관련 주였습니다. 피복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21.4%의 수익률이 났죠.
어느 정도 수익 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팔되 나머지 오지원다리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있기는 있어요. 찾아보면 뭐 경영권 분쟁. 제가 볼 때는 경영권 분쟁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그냥 바닥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80.5, 매수 포인트 85.5, 그다음에 엔터주 여전히 좋다는 거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